우리가 10장에서 주로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 벡터들이 어떻게 변환되고 텐서가 어떻게 변환되고 뭐 이런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논의를 이제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 카티전 코디네이트는 이제 세 개의 좌표를 가지고 내가 뭐 편의상 위치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세 개의 숫자로 x, y, z라고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컨벤션은 이제 편하게 사용하려면 x1, 2, 3로 부르는 게 더 낫다고 했고요. 근데 축을 잡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축을 똑같은 벡터라고 하더라도, 위치라고 하더라도 축을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서 좌표들이 이제 값이 바뀌고, 근데 이런 그럼 좌표 값들이 이렇게 바뀌는데 내가 어떻게 어떤 좌표계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그게 타당한 것인가? 그 답은 아무 좌표계를 사용해도 된다. 왜냐하면 한 좌표계에서 계산한 것들을 우리가 A라는 좌표 변환 행렬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다른 좌표계로 이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계산의 간단한 그런 좌표계에서 모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뭐 많이 사용을 했지만 실린더 좌표계나 아니면 이제 구면 좌표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카티전 코디네이트이 아니라고 해서 넌 카티전 코디네이트라고 부르고, 혹은 이제 컬빈 좌표축이 휘었다 이런 위해서 이제 곡면 좌표계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해요. 뭐 대표적인 거로 실린더 좌표계 혹은 구면 좌표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이제 위치를 z축으로부터의 거리, x축으로부터의 각도, 그 다음에 z좌표, 그 다음에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북극으로부터의 벌어진 각도 위도, 그 다음에 경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각각의 좌표계인데, 자, 이런 이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좌표 변환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x, y, z 좌표를 r, 세타, z로 보내주는 어떤 a라는 행렬 그런 거 없죠.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주는 어떤 a라는 행렬 그런 거 없고, 여기에도 물론 당연히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는 이제 텐서의 변환 혹은 벡터의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에서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고, 따라서 이제 이런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수학이 필요하겠죠. 우선 이제 8절에서는 이런 곡선 좌표계를 이제 공부하는 일반적인 어떤 좌표계를 이제 분석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텐데요. 어떤 좌표계를 가장 잘 그 성질을 나타내주는 게 다름 아닌 이제 매트릭, 그 좌표계에서 어떤 매트릭을 사용하느냐. 매트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길이를 재는 거예요. 길이. 이 좌표계에서는 길이를 어떻게 재니? 그 매트릭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원점이 이렇게 있고요. 원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이 벡터. 이 벡터라고 하는 건 좌표계랑은 무관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위치가 조금 변한 이런 위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두 위치 사이의 변위가 dr이죠. 인피니테시멀한 그 변위. 그럼 저 변위의 길이를 어떻게 재느냐? 매트릭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카티전 코디네이트를 그리는 거야. 내가 이 원점을 기준으로 x축, y축, z축을 그려놓고, 그러면
저 작은 인피니테시멀 적어서 길이의 제곱은 이 말 뜻은 이제 dr이란 벡터의 제곱인데 얘는 이게 우리가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 내가 아인슈타인 컨벤션을 좀 잘 쓰고 싶으면은 뭐 일단 나올 때 얘기를 하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위치를 내가 실린더 좌표계를 사용해서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이 어느 점의 위치를 어떻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 점의 위치를 실린더 좌표계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Z축으로부터의 거리를 내가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Y 평면으로 내렸을 때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이제 Z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그 좌표 변환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Y는 R 사인 세타. Z는 뭐 그냥 Z.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dx는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 dr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d 세타. 자, 뭐 다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처음 나오는 거니까 한번 다 천천히 다 계산을 해볼게요. 자, x는 r과 세타에 의존하니까 r이 변하면 얼마큼 변한가? 자, 이거 썼지만 이게 뭘 쓴 거예요? 이게 뭐 쓴 거냐면은 r 때문에 x가 얼마나 변했는가? 고양이죠. 그렇죠? 요거는 세타 때문에 x가 얼마나 변했는가 그 변화율이죠. 거기다 d 세타를 곱하면 이제 변화량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dz는 그냥 dz. 따라서 똑같은 이제 ds 길이는 실린드리컬 좌표 여기 다 구했으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dx 제곱 하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배의 이거 그다음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2배의 이거. 그럼 이제 크로스 텀은 여기 하나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상쇄되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해주면은 dr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해주면은 r 제곱 r 제곱 d 세타 제곱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카티션 코디네이트과 이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의 매트릭을 한번 비교를 하면 몇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여기 보면 카티션 코디네이트에서 이제 이 길이가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것 같은데 약간 변형이 됐죠. 일단 여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 dr, d 세타 뭐 이런 게 없네요. 이제 이런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이제 비슷하게 성립하는데 이것처럼 서로 다른 좌표계의 인피니테시멀의 곱이 없어요. 자, 이런 매트릭에 이런 성질이 있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직교 좌표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카티전 코디네이트는 당연히 이제 직교 좌표계 하나고요. 그
그 다음에 실린더 좌표계도 직교 좌표계 중에 하나이네요. 그런데 직교성에서는 이제 똑같은데 큰 차이가 안 지는데 뭐냐면 여긴 전부 다 개수가 다 1이죠. 개수가 다 1인데 여기서는 개수가 여기는 1인데 여기가 좌표에 의존하네요. 여기 좌표에 의존하고 이 좌표에 의존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얘는 직교 좌표계이긴 하지만 무언가 좌표에 의존할 때 우리가 얘는 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언가가 휘어 있는 거야. 휘었다라는 말의 뜻이 뭔지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실린더 좌표계에서 매트릭이고 스페리컬 좌표계에서는 스페리컬 좌표계에서도 똑같이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냥 답만 쓸게요. 그럼 얘는 dr 제곱 자, 이거잖아요. 그럼 얘도 오소고날 그리고 얘도 좌표에 의존하네요. 피타고라스 계수 앞이 그래도 오소고날에 얘도 휘어 있는 좌표계구나. 이거 이제 이 매트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휘어 있느냐? 뭐가 휘어 있는지를 이제 설명 알아봅시다. 이제 좌표 평면 그리고 좌표 선 아니면 좌표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편의상 실린더 좌표계에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위치를 Z축으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X축으로부터 벌어진 각도, Z좌표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좌표 평면이라는 건 뭐냐면 좌표 평면은 점들 중에서 내가 이제 세 개의 좌표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R 값이 일정 예를 들어서 R이 3이다.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레퍼런스를 표시하기 위해서 일단 카티전 코디네이트를 그릴게요. 자, 그럼 R이 일정하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나와요? 그러면은 Z축을 중심으로 한 뭐가 돼요? 원통이 하나 딱 나오네요. 자, 원통. 이거 다 칠하면 이제 혼동이 있었으니까 이렇게만 그릴게요. 자, 이것을 코오디네이트 서피스라고 불러요. 좌표 값이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으면 면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면이 뭐가 돼? 실린더의 면. 그렇죠? 그 다음에 좌표가 R만 있는 게 아니라 세타도 있잖아요. 세타도 일정하다. 세타가 예를 들어서 30도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얘는 각도가 30도인 애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내가 이 책받침으로 딱 자르는 게 되는 거죠. 칼로 이렇게 딱 자르는 거야. 이를 이렇게 여기가 세타가 되도록 아까는 이제 여기가 R이 되도록 잘랐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파란색으로 한 이제 면이 이게 세타가 일정한 코오디네이트 서피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Z가 일정이다. Z가 일정하다. 그럼 Z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평면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는
면이 세 개가 있어요. R이 일정한 거, 세타가 일정, Z가 일정. 그런데 R이 일정한 그 면이 휘어져 있네요. 휘어져 있어.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세 개의 평면이 있는데 이것과 이 평면과 원통과 세타가 일정한 면이 만나는 곳이 어디죠?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자, 색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좀 진하게. 요게 되는 거죠. 요것이 원통과 그 다음에 그 파란색 면이 만나는 거죠. 자, 이걸 그럼 좌표 서피스가 두 개가 만나는 이제 요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코디네이트 라인이라고 불러요. 코디네이트 라인. 얘는 R이 얼마고 세타가 얼마인 점들의 집합. 그럼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Z만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방향을 Z의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Z 방향. 그래서 얘는 Z 방향 혹은 Z축 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하고 얘가 만나는 거 한번 봅시다. R이 일정한 요 원통하고 누가 만나? 얘가 만나죠. 그 둘이 만나면 뭐가 돼요? 둘이 만나면은 이런 원이 나오겠죠. 이런 원. 자, 요 원은 R도 일정하고 Z도 일정하고 뭐만 변해? 여기서는 세타만 변하죠. 세타만 변해서 요 선을 세타 라인 아니면은 세타 디렉션. 그럼 이제 하나 남았네. 마지막은 이제 얘하고 얘가 만난다. 각도가 일정하고 요 파란 책받침하고 그 다음에 윗뚜껑이 만나. 그럼 그 둘이 만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요 선이 나오죠. 요 선. 물론 이게 원래는 저 끝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이어지고 빨간에도 끝까지 이어지고. 그럼 이제 검은 선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검은색은 얘는 R 라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걸 우리가 좌표선, 좌표축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선들이 어떻게 돼요? 이 선들이 다 휘어져 있네요. 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커비리니어 곡선 좌표계다 이런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말을 붙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좌표 방향을 알았으니까 그 방향에 맞춰서 내가 단위 벡터도 정할 수가 있네요. 단위 벡터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요 R 라인 방향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벡터를 이 R 방향의 단위 벡터. 그다음에 요 방향 요것을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 그다음에 요 방향을 Z 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호를 써요. 위에 꺽쇠를 붙인 거는 이제 길이가 1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선 하나 찍은 거는 이제 교과서에 보시면 이게 볼드 페이스로 나왔잖아요. 굵은 색을 매번 칠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선을 하나 찍으면 아 이게 굵은 글씨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길이가 1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책에는 없지만 그냥 써봤습니다. 그다음 여기다 어느 방향. 요게 이름이고 여러분이 한번 또 그러면 그럼 구면좌표계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구면좌표계는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구면좌표계는 그리기가 좀 어려운데 또 이 레퍼런스로 자, 구면좌표계는 이제 R, 세타, 파이예요. 자, 일단 R이 일정하다. R이 일정하면은 9가 하나 딱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타가 일정하다. 세타가 일정하다 그러면 세타가 일정한 거는 그 위도가 30도인 거 모아놔라. 그러면 이제 이런 깔때기가 딱 되겠네요. 깔때기. 그 다음에 파이가 일정하다. 파이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경도가 일정한 거니까 이건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 난감하네요. 자 이렇게 경도가 이런 책받침이 딱 되겠네요. 그럼 이게 이제 좌표 서피스고 코디네이트 서피스고 코디네이트 라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얘하고 겹치는 거. 얘하고 얘가 겹치면은 요 9하고 깔때기가 겹치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요게 나오죠. 요 윙이 이렇게. 자,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오해 없이 잘 봐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게 없죠. 요거는 깔때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요 책받침이었잖아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둘을 겹치면 뭐가 나오는 거니? 여기 그러면은 요 깔때기의 능선 방향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제 이런 선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겹치면 지금 그걸 했고 얘하고 얘가 겹친 거 9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겹치면 그거는 경도선이 되겠네요. 경도선이니까 여기는 왜 걸려? 그러니까 이걸 좌우선이라고 부르죠. 북극에서 남극으로 가는. 그래서 남극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코디네이트 서피스고 여기에 이제 단위 벡터를 또 그림을 그리자면 자, R 방향으로는 이게 R 그 다음에 세타 방향으로는 파이 방향으로는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세타 방향으로는 이쪽으로 접선이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도 이제 구면좌표계 중에 구면좌표가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노트에다 좀 더 예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